여러분이 좋아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아직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냐는 말씀은 저에게 정바세를 아직도 하고 저희 있군요. 대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뭡니까 이게? 예, 요거군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요거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도. 이따가 이따가 저희가, 하실 겁니까? 마무리할 때. 저는 네, 원래 이게 토요일 날 네, 네, 오마이 네. 최진봉 교수님이 하는 거에서 안 나오는데 네네네. 요새 우리 봉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요즘 매일 나는 놀랍니다. 나는 놀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니,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뭐 별명이 뭐 소신봉, 용기봉, 열정봉. 믿음봉도 있어요. 믿고 본다 뭐 이러면서. 아니 화내는 모습을 나 처음 봐. 맨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것밖에 안 하더니 요새는 말이 길어졌어. 화를 대단해. 나게 하니까. 왜 그 평론에 알맹이가 더 아니, 늘어났다고. 그래서 말이죠. 왜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화를 대단하십니다. 좀 안 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존경합니다. 아니 봉이도 달라졌고 네네. 오마이도 요새 달라졌다는 얘기도. 오마이까지 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마이 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안 되고요. 뭐,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의원님 그 서울시장 출마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경륜이. 정말. 네네. 아니 5 후보가 다 추가 공모 찬성하고 네, 김진애 들어오면 재밌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른바 박홍근 내정자가 네네. 사퇴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공백도 있고. 음. 그리고 부산도 추가 공모했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같이 넣으면은 좋다라는 음. 얘기인데. 그리고 많은 최고위원님도 동의하시는데 네네. 지도부라 하면 딱 2분. 두 분이군요. 두 분이 네. 뭐 요지부동이십니다. 음. 요지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서 네. 지금 뭐 공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넣어놨는데 공관위원장님은 사실은 큰 권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말씀을 좀 해주십사 뭐 이런 정도인데 네. 이게 최고위의 의결 사안이 아니래요. 음. 나는 의결 사안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제 최고위가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순전히 모든 거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래요? 거의 다 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요지부동이니까. 음. 근데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내일 월요일 내주 초까지 네네. 뭐가 변동이 없으면은 네. 김진애의 서울시장 출마는 무산됩니다. 뭐. 아니 제가 네. 5년 전에는 첫 번째 할 때는 국회의원직까지 던졌잖아. 네. 10달 만에. 네. 두 번째는 또 송영길 후보하고도 했잖아. 음. 아유 세 번째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네. 근데 뭐 이런 제가 죄송스럽긴 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추가 공모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 솔직히는 아직도 가령 공약 발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가령 뭐 지금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정원호 후보 네. 공약 없습니까? 공약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공약을 뭐 내일인가 어. 모레인가 발표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러는 상황인데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지금 김진애 에너지가 나가면은 네네. 그야말로 잼 경선이 될 잼 텐데. 경선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앞으로 90일 남았는데 네. 국힘에서는 또 온갖 쇼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마지막에 뭘 할지 모르는데 음. 좀 선택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라는 생각인데 네. 어떠세요? 뭐 우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좋은 이거 봐 거죠. 이럴 때는 네. 영원히 안 담겨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응원합니다. 김진애 화이팅. 아니 근데 뭐 자, 후보군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또 당의 나쁘지 입장에서 않은 것 보면은 같은데. 경쟁력이 더 그렇죠. 강화되는 맞아요. 거고. 아니 누가 그럼요. 최종 후보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모르죠. 오히려 경쟁의 폭은 더 넓히는 것이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거는 같은데 맞아요. 뭐 어쨌든 지금 당의 이 문이 안 열리니까 그 부분은 좀 참. 응원을 좀 많이 더 해드려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제가 네, 네. 이거는 좀 요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좀 네네. 요번 공약에 캠페인을 해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건 꼭 쓰고 준비를 싶은데 하셨어요. 네네네. 업 서울 업서울, 업 서울러. 업서울러. 이게 요거 이게 제 전체 캠페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업에 네네. 제가 다 공개는 못하지만 업에 구체적으로 8가지 업을 어떻게 하리라 하는 구체적인 지표까지 제가 제시를 합니다. 네. 야, 이 새로운 공약. 저 그냥
어벙한 고향 말고 네네네. 선명하게. 선명하게 목표를 세워야 지금 새 음. 시대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 저기 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같이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그 요즘 얼마나 최진봉 재밌겠어. 교수님하고 되게 비슷하시네요. 되게 선명하시거든요. 네. 최진봉 교수님. 어, 되게 선명하셔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아니, 제가 늘 최진명으로 바꿔. 저는 선명봉으로. 선명봉 제가- 어떻습니까? 김진애 진하고 네네네네. 이재명의 명하고 합해서 업봉 최진명으로. 어떠세요? 업봉. 업봉도 괜찮잖아요. 더블봉.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를 힘들게 하거나 발전을 방해하면 멱살을 잡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그런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아들이 부자 그러면 관계 안 되지. 아 해야 됩니다. 저는 가족 합니다. 관계. 아니 괜찮습니다. 네. 피가 물보다 진해. 그 사이에 MG 부사님이 정바세 스파르탄이라고 정예부대입니다. 이런 게 있군요. 김진 에너지 형님, 봉 목사님, 신 대표님 화이팅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예. 우리 그 신인기 변호사는 어제 왜 홍사운 쇼를 나가가지고 욕을 이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 이제 뭐 욕을 먹었다기보다는 비판? 이제 어땠습니까 비판과 댓글이? 비판과 네. 비난의 비난도 사이. 그거 예, 있었습니까? 그런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려서 저는 그래도 제 댓글 다 읽어는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진 않고 네. 또 안 좋은 것도 다 이렇게 네네. 읽어보기 때문에 네. 뭐 참 대한민국이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진통도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큰 틀에서는 하나의 과정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비판의 댓글을 제가 받으면 받을수록 식욕은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더 단단해지고 더 업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긍정적으로 밝게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긍정봉. 들어오더니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양가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어쩔 때는 또 심으록 하다가 네네. 또 교수님 뵙고 기분 좋아지니까. 마음은 힘든데 식욕은 좋은 모양. 식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저도 식욕봉이에요. 결혼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고, 살이 좀 입맛이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입맛이 또 없을 그렇죠. 때도 있죠. 예전에 다이어트 하던 요즘 안 하십니까? 늘 합니다. 하고 있군요. 늘 지금도? 다이어트. 아, 그렇지만 뭐 결과는 결과- 뭐또 쉽지 않죠. 열심히 하게.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뭐 뉴 이재명 현상 이러면서 신인규도 뭐 뉴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김진애 의원님은 뉴 이재명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현상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이게 중도 확장 뭐 우리 지지세가 좀 넓어지고 이러는 것 전 이상으로 보는 게 제가 정치를 정의하는 게 항상 이런 거거든요. 정치는 변화에 대한 희망이다. 네. 좋은 변화에 대한 희망이다. 근데 이 희망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특히 젊은 세대들.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나 요새 너무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이 이른바 이준석의 갈라치기에 놀아나가지고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이런 데 해가지고 완전히 조롱과 혐오와 갈등 여기에 그냥 빠져 있잖아요. 네. 이런 세대들이 이게 완전히 부정의 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번 빠져 있으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데 이거를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야. 우리도 뭔가가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정말 희망과 뭔가 내가 뭐 일을 꼭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 자체에 대한 희망이 이게 긍정의 힘이거든요. 저는 뉴 이재명 현상을 좋은 변화에 대한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 그 저는 이제 뉴 이재명 현상 그 자체는 네. 누가 네.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인위적으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 분석학적, 사회 과학적인 현상을 이름을 붙인 거니까 뭐 네. 뉴 이재명 싫으면은 뭐 이재명 효과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현상 자체를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 뭐 칼빈인가요? 네. 하여튼 그 나는 맞아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라는 말을 한 분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지만 정치도 매일 개혁돼야 되는 거죠. 그 주체들이. 그래야 새로워지고 국민들의 높아진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따라가는 것인데 네. 지금 이 뉴 이재명 현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러면 현재를 유지하겠다,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내지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뉴 이재명 현상 자체와 싸우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뉴 이재명 현상을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열광적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지지자들인데 뉴 이재명은 새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최진봉 교수님 같은 분은요 올드 이재명이 아니라 전 이름을 바꿔서 원조 이재명이에요. 늘봉이야 늘봉. 아 그렇죠. 아니 오리지널 늘명봉. 클래식
클래식인 뭐. 겁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뭐 오리지널, 이재명이야. 예. 오리지널.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원조잖아요. 저를 이재명이라고 네. 이렇게 비난을 해. 아니 그러니까 원조인데 원조 이재명들이 뉴 이재명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요. 지지층이 왜? 늘어나면 네, 더 네. 좋아하죠, 사실은. 그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분들은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노선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제가 가만히 보면 이념적이고 진영적이고 선악적 이분법을 많이 쓰는 분들이 뉴 이재명도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노선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낸 공식이 있는 게 전 이게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하나의 새로운 표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능함이에요. 유능함으로 이제 정치인을 바라보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생산성입니다. 정치가 생산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능감이거든요. 효능감을 느끼고 코스피를 보고 부동산 정책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네. 그럼 내 표를 가져가세요. 지금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표준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과거에 뭐 윤 어게인 내지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들이 문 어게인 이건 둘 다 공통점이 어게인이라는 과거 퇴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거 퇴행과 싸우겠다는 국민들의 어떤 의지와 어떤 열망이 좀 담긴 현상 아닌가 좀 그렇게 그리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이게 더군다나 더 희망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악마와 같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대통령으로 그냥 뽑아준 거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그랬었죠. 너무 잘하니까 이건 뭐냐면은 탁월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하니까 꼭 저는 유능함이나 효능감 이거 이상으로 이건 뭐냐면은 요새 있잖아. 야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 절망과 나는 뭐가 안 돼 포기하는 이런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비주류고 내가 혹시 지금 극우로 찍혔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 뭐 유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런 네. 거를 했었어도 나도 탈바꿈할 수 있다. 저거를 이겨내고 나도 올라설 수 있다. 나도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나 네. 용기, 네. 뭐 기대감인데 전 이걸 실제로 확인한 게 이번에 설 연휴 때 제 주변에는 보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제가 많이 이렇게 네. 교류를 하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실 때만 해도 반신반의 정도가 아니라 그래, 어제 잘하는 지지를 거 보자. 못했어요. 뭐 이런 네, 식이에요. 그리고 팔짱 끼고서 약간 이렇게 그럼요. 보는 약간 어허. 시니컬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설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뵈니까 진짜 저만큼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하고 이건 뭐 예상외로 잘한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막 지지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는 아니 8개월 만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하나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 행정부 내지는 국가적인 위상이 완전히 바뀌면서 사실은 윤석열과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너무 망가뜨려놨고 이재명 대통령은 복원을 넘어서서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맞아요. 그분들도 다 애국심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동안에는 뭐 언론이 악마화 해놓고 정치권이 악마화 해놓은 거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좀 안 좋게 봤고 막 뭐 재판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너무 잘하니까 야 이거 그동안에 이 보수 언론 조중동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놨구나도 이분들이 좀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고 특히 그분들은 제 방송 많이 보시니까 네, 죽겠네. 제 방송 보시면서 그러네 신인규 말이 이게 또 맞네. 아니 진짜 그 생각이 바뀌어서 뉴 이재명이 신현교가 고리였군. 아니 그래서 뉴 이재명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도 만약에 이거를 뭐 갈라치기 작전 세력으로 봐서 뭐 배후 얘기까지 하시던데 저에게 배우를 물으신다면 배우가 진짜 어딨어? 배우가 없거든요. 없어. 배우는 국민이다. 저의 배우는 양심인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정말 반가운 게 네네. 요새 왜 2030이 많이 들어오고 네네, 그다음에 맞아요. 오버 70도 네, 많이 70도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5년 전에 네. 우리가 개혁의 딸들이 많이 네, 들어왔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개혁의 아들들이 우리 최진봉처럼 새롭게 아버지를 찾은 거야. 원래 원조 아들, 여기는 늘 오리지널 선. 여기는 늘 아들이고 여기는 개혁의 아들들이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70대 이상 분들이 맞아요. 얘기하시는 네, 거 네, 보면은 네. 세대도 다 새로 분별을 돌아 가져가요. 아니 이게 정말 돌아온 탕하였네. 내가 그동안 잘못 봤네. 아니면 후회하시는 거야. 내가 네, 잘못 네, 네. 봤었구나. 그동안에 맞아요. 오해를 그동안에 많이 오해를 했다는 거죠. 했구나. 맞아요. 이게 그리고
아 그러면서 약간 후회하시고 이렇게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그치. 사회가 솔직히 좀 이렇게 편견과 질시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악마화도 많이 뭐 했죠. 악마화도 많이 하고 한번 미워하기로 작정하면 그냥 끝까지 나는 미워할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솔직히 우리가 잘 사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게 많은데 적대 시대에 저는 있구나. 그게 괜히 쓸데없이 적대심 가지고 하면은 마음이 그냥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유하고 계시다. 그 이 새로운 이재명이. 표준인 거죠. 새로운 표준. 네. 아니 그래서 저도 그래요. 네, 네, 과거에 네. 우리가 남북 네. 대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다 뿔랑 괴물로 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동서 갈등, 영호남이 얼마나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사실은 정치인들도 이용해 먹은 것도 있거든요. 아 지역 감정 이용하면은 편하잖아요. 생산적 정치 안 하고 유능한 정치 안 하고 효능감 안 줘도 어차피 표 맡겨놨는데 우리가 남이야? 야 저쪽 권력 갖는 거 너 동의해? 이러면은 또 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만국적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사법적으로도 표적이 돼서 정말 위기를 숱하게 넘어왔고 그동안에도 언론에서도 계속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런 악마화를 프레임을 가동을 했었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 정말 전 지역과 전 세대와 전 성별을 초월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보고 지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오히려 산토끼들이 둘러오는 건데 원래는 산토끼들이 지지 강도는 약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산토끼들의 지지 강도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럼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에 대한 보상이고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 뉴 이재명 현상을 너무 갈라치기나 작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니, 좀 근데- 환영할 일로 저는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싶어요. 좀 이제 걱정은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악마화했던 사람을 이제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걸 또 천사 영웅처럼 또 이제 묘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천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또 이 실체가 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시 또 악마화하려고 그러는 것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하면은 지금 네. 올드하고 뉴로 나누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악마였던 사람은 완전히 이게 천사였다. 또 반대로.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게 아니네 이러면서 또 악마화 하려는 이런 나누는 현상이 네. 지금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각 진영의 스피커들도 좀 조금 이제 하고 차분히. 차분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OJINGEO 뭐 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땅콩이야? 네. 자주 오시는. 이분 자주 와요? 뉴 이재명 감사합니다. 신인규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아유, 뉴 너무 이재명의 감사합니다. 대변인 신인규, 뉴 이재명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물결이라고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징어 땅콩님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오땅님을. 아, 그러시군요. 사랑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너무 감사하죠. 김진호 의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또 뭐 칭찬할 수 있고 지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itel막은 않습니까? 안 예를 그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순방 가시기 전에 공항에서 사진 찍혔냐 안 찍혔냐 악수하는 사진 있냐 없냐 가지고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 악수하는 그렇습니다. 사진. 네. 그리고 순방 중에 김민석 총리가 뭐 국무회의를 열었냐 안 열었냐 대책회의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또 논란을 일으켜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전체 진영의 연합이나 아니면 통합에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어떻게 어저께 어저께 저 아고라에 나갔다가 네네네. 거기 아고라는 또 2분 스피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밖에 있어요? 나가서 되게 이렇게 재밌어요. 서서해. 오. 서서하니까 재밌지. 그래서 네네네. 김어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 이렇게 티끌 가지고 태산으로 만드는 거 누가 했던 거냐? 조중동이 했던 짓 아니에요. 그걸 지금 뉴 미디어의 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뉴스공장에서 이런 걸 한다는 아니 왜냐하면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으면 다음 날은 그게 아니었네요. 사과드립니다. 이러면 될 일을 아니 사흘씩이나 이 조그만 거 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럴 때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죠. 왜 저러나? 의도가 뭐냐? 의도가 네, 뭐냐? 궁금해지는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그 자기 지지자들이 이런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새로운 악마를 찾아라, 미워할 악마를 찾아라는 그런 지령 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위험하다고 보죠. 실제로도 좌표가 찍혀서 그 네. KTV의 그 영상 있잖아요. 김어준 씨가 최초로 문제를 삼은 그 영상에는요 댓글만 7,000개, 8,000개가 찍혀요. 글쎄요. 평소에는 한 100개인데 제가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막 7, 8,000개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김어준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행태에 대해서 막 싸움이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촉발시키는지가 정말 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이셨던 제가 서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삼당 합당이라는 아주 파괴적인 반민주적 행태 있었잖아요. 입을 틀어 막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있습니다를 외치시잖아요. 저도 지금 김어준 씨가 짜는 이 판에 제가 이 있습니다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 노무현 대통령이 쫓겨났잖아요. 입틀막을 당해서 꼬마 민주당 가가지고 엄청 힘든 길을 걸으셨는데 저도 지금 제가 뭐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입틀막을 당하고 있는 기분도 좀 들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선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 그 말씀하셨는데 전 김어준 씨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김어준 씨는 민주당과 정부에게서 손을 떼셔야 돼요. 아니 언론이면 그것뿐만이 아니 본인들이 아니라 정보를 취득할 때는 언론사라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책임을 요구할 때는 또 언론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판을 짜요 대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중 기준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김어준 씨가 저는 민주당과 또 정부에 대해서 손을 떼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거리두기를 실패하면서 김어준 씨가 만드는 논란들이 정부의 부담이 되고 또 지지층들에게도 상당히 이제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저는 이제는 손을 뗄 때가 충분히 왔다. 전 그렇게 아니 봐요. 지지층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저는 조국 대표도 망치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망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예. 왜냐면 이게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해도 돼요. 정치인은 원래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그거 가지고 하고 이러는 게 그게 정치죠. 자기의 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언론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인은 지금 이거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언론인이고 출입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 네. 기관까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뉴 미디어의 강자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소유주가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 그다음에 자기 MC도 팬클럽까지도 있어. 그러면 이게 보통 무서운 권력이 이번에 아니거든요. 콘서트도 해요 전국에.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본인이 정치에 나가지 않으면서 네네. 뒤에서 선출직도 정치인들을 조종하는 이 파워 브로커를 하는 거 이거는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은 파워 브로커 짓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이재명 정부 우리의 미래 그리고 특히 본인의 지지자들까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조국과 정청래도 다 지금 자기의 말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조작하는 거에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나는 이거는요. 이거 지금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제가 뭐 굉장히 절박한 거는 알겠는데 요새 이제 쭉 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절박해 보이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저한테는 초기에 제가 합당 반대 수괴가 됐었거든.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반대 바람에 수괴가 돼. 제가 오마이에 나와서 오마이에 나왔을 때 딱 발표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딱 그 자리에서 저거 기획 짰어. 이거부터 해가지고 딱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수괴가 돼가 엄청나게 처음에 공격을 당했어요. 그 뭐 딴지 팬들이시겠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공격하다가 네네. 요새는 자기네들도 포기했어. 그래요? 못 막아요. 너희 못 막아. 뭐 자기네들 포기했어. 이제는 못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신인규 조금만 더 가보세요. 아니 괜찮을 근데, 거야. 근데 교수님은 이제 또 목회도 하시니까 네네네네. 뭐 성서에 그런 말도 나와요. 이제 인용을 하자면 네. 그 돌멩이들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돌들도 소리 친다 그래요. 무슨 그러니까 예를 말이- 들면 무슨 말이냐, 성경에 예. 돌들도 소리 치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안 전하면 네.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도 복음을 네. 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돌멩이는 얘기하죠. 목소리가 없는데 네, 또 네, 돌이 소리 그렇게 친다는 얘기하죠. 거예요. 그럼 저도 아니 신인규 입을 막아도 뭐 제 입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뭐 윤석열처럼 입틀막하고 저를 사지를 들어서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도 아무리 좌표 찍고 공격을 해도 저도 뚫린 게 입이니까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설사 제 입을 막아도 다른 사람의 입을 또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건 아예 시도 자체가 굉장히 무익한 반민주적인 행동이고 또 하나는 저는 정치인들한테 할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김어준 씨 아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민주당 경선에 손을 떼라 그건 인용했지만은 아니 김어준 씨한테 손 떼라고 그분이 손 떼겠습니까? 여전히 더 영향력을 유지 강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선 누가 정신 차려야 되냐? 정치인들이 거기 출연하면서 김어준 씨의 말 그대로 아까 그 조종당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체스 장기말처럼 굴면 정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분- 워낙 정치인들은 꽤
체스말처럼 굽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군인데 정치 개혁적인 차원에서는요 그 정치인들도 전 자격 없다고 봐요. 아니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국민을 대변할 책임이 있는 분들이지 김어준 씨의 목소리를 대변합니까? 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한테 저는 손을 떼라는 말씀도 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김어준 씨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고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더 대변하는 노력을 전 하셔야 된다.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엄정한 자체를 저는 들이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것도 그래요? 우리 현상에 이제 이름을 아니 일단 안 나가게 운동하잖아. 아, 네. 나가면은 이제 막 뭐에 한 거냐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그것들이 오히려 뉴스공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그렇게 받는 평가를 기준이 받게 될 되겠죠.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게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 8월부터 이 위험한 신호를 제가 감지를 하고 그때부터 왜냐하면 작년 8월달에 그게 당 대표 뽑을 때입니다. 뽑았죠. 근데 뭐 저 솔직히 김어준 공장장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런 이제 플레이 많이 했지만 그때는 조금 인플루언서 정도였어요. 말하자면은 그런 뭐 사실 언론인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몇 번 이상한 게 아주 가장 극도하게 나타난 게 지난번 당대표 선거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거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그거를 성공하고 나서 이게 네. 이거를 더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게 그래서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솔직히 저는 걱정되고 제가 네. 여러분들 제가 김어준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김어준은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발 파워 브로커십만 하지 마라. 행위를 말씀하셔요. 맞춰 지점 하지 마라. 그다음에 조금만 겸손해져라. 조금만 많이 안 해도 돼. 조금만 겸손해져라. 요거만 하면은 힘들어서 그거는 진짜 그래.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아니 근데 힘들어도 그거는 해야지. 힘들어도. 그거는 본인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뭐 으스대고 이러는 것 같은 막 게. 쫄지 마라 막 이렇게. 근데 했던 그렇게 했던 컨셉인데. 시절이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근데 저는요 네. 그때부터 제가 위험함을 느낀 게 우리 김진애 의원님 이제 매 눈으로 보셨으니까 네, 빨리 네. 더 보신 거고 저는 언제 위험성을 느꼈냐면 조국 대표 사면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셔가지고 그게 현 8월 정부에게 그게 8월이었어요. 압박을 했어요. 그러더니 사면 복권이 딱 조국 대표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김어준 씨와 조국 대표가 뭐 사전에 논의를 했다면 이거는 뭐 둘의 공통된 비판이고 만약에 둘이 사전에 논의를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김어준 씨의 단독 행동일 텐데 이거 조국 대표한테도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터뷰를 또 그 겸손은 힘들다에 가셨는데 그때 대권 출마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신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고 내란을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은 위기 한복판에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차기 권력을 말하면서 조국 대표 띄우기를 그때부터 합니까? 그것도 방송에서 그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이제 KTV에 대한 공격 내지는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뭐 여론조사 빼달라 그래도 안 빼주고 굉장히 그런 대립전선을 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더 명확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애 의원님은 공치모가 이제 물론 그 특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미친 짓인가요? 아니 아니 저는 왜냐하면 제가 요번에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거는 유시민 작가님의 그 워딩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면 유시민 작가님도 평소에 그러시지 않는 분이 더군다나 저도 근데 이상한 낌새를 책임졌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조금 이상한 논평을 하시기 시작해서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요 정치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유시민 작가님의 눈에서 볼 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개파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공소 취하라고 하는 말하자면 조금 이상하게 보면 사법 간섭으로도 보일 수 있는 조금 이제 선정적인 이름으로 나오는 게 그런 거는 못마땅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 아니
정치권에서 개파 모임은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은 그땐가 부엉이 모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개파 또- 모임은 저기서 당연한 대안과 미래 겁니다. 있고 다 있어요. 어느 다 나라에도. 있습니다. 다 그거 있어요. 있는데 이름이 조금 선정적이면은 야 이름은 조금 바꿨으면 좋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미음치읓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격한 용어. 그런 거는 정말 그런 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도 지내셨고 이제 장관까지 하신 분이고 영향력이야 뭐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은 이제 정치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정치 평론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언제였냐면 그 공치모에 대한 그 격한 발언은 이제 MBC에 나가서 하신 발언이고 네. 그 전부터 제가 좀 이거 이상하다 했던 거는 이해찬 총리님 장례가 이제 시민장으로 끝나고 났을 때. 그 장례 마치자마자 바로 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 합당에 대해 가지고 뭐 절차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라 막 이런 식의 발언들을 내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우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시민 전 장관님의 발언만으로도 우회 지원이지만 김어준 씨가 이미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정청래 대표를 적극 엄호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두 분의 대화는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대신하는 약간의 대변자적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들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합당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그게 이제 앞으로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는 우려하시는 거고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님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차라리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나와서 하면은 국민들이 이거 의심 안 하고 비판 안 맞습니다.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나는 작가야. 호칭도 날 작가라고 부르세요. 난 정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요즘에 물론 두쫑쿠 같은 게 인기는 많아요. 겉은 또 쫄깃하면서 속은 바삭한 게. 근데 이게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저는 제 정체성을 전 정치인으로 밝히거든요. 제 발언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저를 밝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평론가의 탈을 쓰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평론가도 아니고 나는 정치적 제3자 객관성을 가지고서 조언하는 거야라는 탈을 쓰고 사실상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모습은 좀 거리두기라든지 어떤 질서적인 면에서는 좀 옳지 않다. 이건 좀 교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 이거 하는데 유시민 작가님도 일종의 파워브로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요 이해찬 총리님을 제가 항상 존경을 한 게 뭐냐면 이해찬 총리님은 민주당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깐 뭐 혁신과 통합이 이렇게 나간 적은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서 항상 역사시죠.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때는 중재 역할도 하고 어떤 때 우리 열린민주당한테는 뭐 참칭하지 민주를 참칭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정치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신 겁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인재로서 품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건 뭐냐면은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나 김어준 공장장은 지금 민주당원도 아니란 경계가 말이죠. 없어요, 완전 경계가 그런데 없어. 그러니까 더 마음대로 이걸 맞아요. 주물르려고 드는 그게 거는 문제예요. 그게 딱 보이니까 왜냐면 어느 정도야 마음이 갈 수는 있죠. 도와줄 수 있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정난하게 그러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냥 뭐 아이고 저기 많이 괴로웠습니다. 아니 많이 그러니까 괴로웠어요. 우리가 공화주의라는 네. 게 결국에는 공화주의라는 것은 공론장에서도 우리가 각각의 시민의 역할로서 n분의 1의 지분을 다 가지고 발언권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영향도 굉장히 커요. 네. 과거의 김어준 씨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분이 합쳐서 또 역할을 할 때는 시너지가 나잖아요. 많은 분들 또 좋아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저는 공화적 차원에서는 더 신중하고 그럼요. 조심하고 더 만약에 그래야죠. 본인의 정체성이 언론인이다. 뭐 김어준 씨의 경우에 그 언론인이면 언론인으로서의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을 하면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죠. 또 잘못할 때 비판하면 되는데 이거는 경계가 다 허물어져 가지고 선출되지 않은 영구 권력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의 의심을 받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요 비판도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마치 성역화가 돼가지고 비판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또 워낙 또 발언도 잘 해주시고 하니까 공간들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 전 이건 매우 유의미한 변화의 조짐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김어준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파워브로커라고 정의하고 제가 여러 번 비판하고 이미 찍혀 있었을 거야. 이미 찍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출연도 못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아니 또 출연은 좌표가 뭐- 찍히고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아이 사실은. 그런 거뭐 그런 거 부담하셔야 아 뭐 돼요. 그런 거는 저는 좌표 찍히면은 더 멘탈이 강해지는 사람. 아 저는 저 막아도 돌멩이가 다 준비돼 있어가지고 돌멩이들이 소리를 아, 지르는 그러니까 제가 맷집이 두둑한 사람. 그리고 네네. 이게 맷집 두둑. 그래서 이해찬 총리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맷집이 좋았어. 왜냐하면 솔직히 여성 정치인들이 조금 이렇게 좀 연약한 또 연약한 척도 하고 그러는데 던져 받을게 웃음으로 받아줄게. 돌 던지면 그냥 홈런 날리시거든요, 김진애 의원님. 4번 타자. 자,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좀 말씀을 많이 아끼시네요. 오늘. 아니 저는 솔직히 오늘은 두 봉이 분이- 꺾였어. 아니 저는 꺾였어. 기대를 한 게 어. 초반에 아니 어. 응원봉, 소신봉 얘기를 했기 네네네. 때문에 어. 분명히 지금 언론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네네. 한두 마디는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진행만 하시니까 네, 진행만 아우,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홍사훈 쇼도 원래 그 김호준 씨가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죠. 아 그래도 근데 이제 이게 부르긴 하는군요. 제작진들이 또 구별이 돼 있고 아, 또 따로. 저는 네네. 어쨌든 제가 홍상훈 기자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또 음. 제 마이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분의 1의 발언권을 주면요 네네. 저는 제가 못 나갈 방송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방송사가 음. 무슨 뭐 내란을 옹호하거나 이런 게 네. 아니라면은 저는 뭐 어디든 당연하죠. 다 나갈 수 있다. 네, 아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공장도 김진애 불러봐 나갈지 안 갈지. 아, 저도 부르면 제가 나갈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불러보시면. 폭발할 겁니다. 제가 이전에 뉴스공장에서 김호중 군장하고 4년 동안이나 바로 티키타카 가셨군요. 도시 이야기를 오. 해가지고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네. 아마 제가 지금 나가면은 네. 아마 터질 거야. 터질 거. 거예요. 인터넷 터질 거예요. 망이 정 조회수 안 나오면 김진애 부르십시오. 자, 그 사이에 두 분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소조너님인가 6699 주말 오전도 시민들께 만나보시고 열방하시는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곁들여서 신인규 대표님 화이팅이라 정바세 화이팅, 아이고. 우리나라 민주 화이팅 하자 이렇게 너무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스칼렛님도 베스트 세 분 화이팅이라고 또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들 신나하시네. 신나하세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가끔 이제 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니 다 좋을 순 없습니다. 네, 다 좋을 순 좋으면 없어요. 그건 수상한 거야. 그것도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또 맞아요. 신천지과나 아, 이렇게 그렇구나. 되는 거야. 안 네. 섞여 있어야 돼, 이 섞여 비판.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황당할 건데 전한길 씨가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방송에서 얘기를 했대요. 물론 이제 결정한 건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한길? 아니야 뭐 네. 정 가다가 네네. 저거 하면 할 수 있지. 왜 못하겠어요? 네네. 거기에 갈 수 만드는 있는 것도 거는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갈 본- 수 있지. 본인도- 그러면 나는 응. 그럴까봐 걱정이지. 그러면 어떤- 또 네. 문어게인당도 나올까봐 걱정이지. 아니 이제 어게인당들이 계속 나오면 어게인당들이 나오는 거는 이건 국가적으로 퇴행적인 바람직하진 겁니다. 퇴행적인 않은데 겁니다. 뭐 우리는- 막을 수는 없어요. 나오면. 우리는 나올 수 미래로 없나? 나가야지. 미래로 이렇게 가야 된다. 어게인은 안 좋습니다. 전 어게인 별로 안 하던 대로 하는 거 딱 질색이야. 저는 이제 어, 미래, 어. 포워드, 미래로 포워드, 나아가야지. 퓨처라고 퓨처 뭐 하시죠. 이렇게 네, 하는 게 퓨처. 좋죠. 이게 어게인은 좀 네. 퇴행의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니 네, 네. 대한민국이 생각해 보세요. 네.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네. 물론 그 안에 탄핵을 두 명이나 당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네 분의 대통령 겪으면서 네. 대한민국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몸살을 너무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관점으로 다시 복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 문어게인, 윤어게인 막 다 뭐 요즘은 조국 대표님은 뮤어게인이라 그러시던데 뭐 어떤 말을 붙이든 어게인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전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 전한길 씨 윤어게인을 만들든 말든 본인 자유인데 네. 저는 국민들이 이거는 심판의 몽둥이로 음. 다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만드는 건 자유지만. 자, 오세훈 시장이 당 노선을 정상화하는 것부터 해라. 장동혁에게 마지막 호소한다는데 아니, 자 보세요. 장동혁이 워낙 이상하니까 극우 쪽으로 가니까 오세훈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대적으로. 김진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의 시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난 생각하기도 싫고 네네네. 오세훈은요. 네. 뭐 제가 책에도 이토록 서울 책에도 썼지만 안전면에서도 최악이고 그다음에 겉멋을 추구하는 것도 최악이고 이 양반은 효용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말하자면 이제 뭐 팥뿌리 하나라도 좀 건져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럴 텐데
별로 그렇게 관심 가질 뭐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지금 장동혁이 네. 어떻게든 간에 오세훈 떨어뜨리려고 네, 지금 맞아요. 무슨 뭐 복면가왕. 복면가왕 네. 아니면 뭐 한국 저기 야구전처럼 뭐 하겠다 이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네. 최종적으로는 오세훈이 될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제 거론되는 뭐 안철수든 나경원이든 윤희숙도 신동욱이든 음. 이런 사람들은 다 현역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이거 안 될 거를 갖다가 이거 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윤희숙이 주려고 들지는 않을 테고. 네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오세훈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거는 있어요. 오세훈은 뭐 하여튼 그렇게 약한 주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그 이른바 저 보수 세력 지금 서울에는 아무래도 보수 세력들이 꽤 있으니까 많죠. 보수 세력들의 네네네. 이익을 대변하는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런 정도예요. 아니 보수에 계셨으니까 네. 오세훈을 보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아까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번에 도전은 5선이거든요. 네네네. 5번이나 이제 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한 피로감과 또 개인적 정치적 욕심 아니냐? 뭐 아니 욕심은 낼 수 있는데 그만큼 성과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성과가 일단 없다라는 점이 한계일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오세훈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내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그 위기적 상황에 어떤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윤석열한테 머리 수그리고 어떤 예산이나 더 받아보려고 했던 모습들이나 어떤 그런 극우 세력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감사의 정원 만들고 했던 이상한 뻘짓들만 많이 했지. 이제 와가지고는 장동혁이 너무 멀리 우측으로 절벽 낭떠러지로 뛰어가니까 조금 오세훈이 정상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이지. 지금 정상적으로 그런 보이는 이건 보이는 착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국민의힘 안에서야 뭐 후보 경쟁력은 있겠지만 저는 본선으로 나오면은 사실은 옛날에 오세훈의 효과는 많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나 골프는 머리 들면 지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나마 그 나물의 그 밥에서 조금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사람 나오는 거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더 예의주시하고 준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 장점은 뭐냐면 네. 과거에 이제 의원님들 중심으로 막 그 선거 출마 선언이 막 불일고 할 때 그때는 사실 오세훈하고 좀 대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마치 오세훈이 짜놓은 판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프레임이 형성돼서 상당히 약세를 거듭했는데 네. 이게 뭐 정원호 구청장이 나오고 또 이제 김진애 의원님 이렇게 또 다른 후보군들이 이제 보강이 되면서는 뭔가 비전을 더 민주당 쪽에서 제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오세훈하고는 더 이제 해볼 만한 구도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오세훈의 프레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는 거니까 마치 공수교대가 된 느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네네. 우리 서울시장 얘기하면 지금 이제 서울시장 일단 다 제가 못 들어간 서울시장 경선 네, 어저께 민주당. 이제 문이 좀 열려야 돼요. 어저께 문제를 제기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토론회도 안 하냐? 어. 토론회를 뭐 2번 하고 난 다음에 네네. 그 저 예비 경선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오세훈 시장을 하나를 칭찬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토론 실력이 좋아요. 아니 왜냐 우리는 뭐 골고루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미워하지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의 보기에는 편안한 방식으로 이미지는. 토론을 합니다. 네. 그 제가 보면은 여태까지 판판이 깨졌어요. 박영선도 깨지고 송영길도 말려 들어가고 뭐 이래서 그래서 저는 특히 토론 실력이 좋은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아무리 정말 뭐 맹탕 경선이 아니더라도 지금 누구 하나를 정해놓고 빨리 그 사람 몰아가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아직 시간이 그건 절대 그러면 안 아직 돼. 90일이나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토론의 이제 경선에서 토론 과정이 많아질수록 후보들은 단단해집니다. 다이나믹해지잖아요. 맨집이 좋아져요. 맷집. 당연하죠. 여기 여기 막막하는 가서 거야. 아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어떤 때는 신상 질문 어떤 때는 뭐 맞아요. 비리 관련 질문 어떤 때는 정책 질문 네네. 그럴 때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미리 우리 토론 나가면 미리 이제 왜 리허설을 해보잖아요. 네. 리허설 할 때 들어오는 거하고는 달라 완전히 각도가 달라서 그거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맷집이 생겨서 본선 경쟁력이 좋아지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솔직히 정원호 후보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정원호 후보님은 제가 여태까지 토론회를 본 적이 없어. 맨 나와서 인터뷰만 하셨지. 토론은 맨 토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기회를
토론 안 하고 하는 거로 가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 굉장히 타당한 지적.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한명숙 후보를 제가 엄청나게 도와드렸거든. 제가 리허설 파트너도 해드리고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저 한명숙 후보님도 토론을 피하셨어요. 조금. 왜냐하면 이게 경선 준비하고 그럴 때. 왜냐하면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본선에 가서 또 말려드시는 거야. 아무리 레퍼리를 많이 해봐도 나가서 실제로 해보고 좀 깨지기도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토론이 아니라 토론은 나가서 이긴다고 꼭 표가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정원호 후보 측이나 아니면 공관위 측이나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세훈을 생각하고 오세훈을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1대1도 하셔야 되고 2대2도 해야 되고 3대3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봐서 여러 가지 면모가 미리 다 알려져 있어야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 이거 공관위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적확하신 사안이다. 말씀인 게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방송하다 보면은 하루에 뭐 2개 있는 날 있고 네. 하루에 6개 있는 날 있어요. 네. 6개 있는 날 저도 방송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정말이에요. 많이 훈련하니까 앞에서 던져본 드립도 많이 안 웃네. 그럼 용도 폐기하고 또 새로운 요거 거 새로운 개발하고 거를 해. 보강되고.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 제일 컨디션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토론에도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그런 네, 긴장감도 또 이렇게 보강이 되고 네.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생각 저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네. 명확하게 제가 다시 여러 번 제가 딴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신 발언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나왔다. 대통령이 소신 발언. 아니 소신봉.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건 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정말이에요. 이거는 당무에는 또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마치 SNS 한번 글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것처럼 몰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경선의 의미가 네. 열어놓고 아니, 하는 그리고 거죠, 경선. 마치 언론들도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을 보세요. 이재명이 픽한 누구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근데 프레임이지 어. 프레임. 정원호 후보 측에서 플레이한 것도 있지. 근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있고 아니 뭐 아니고 이런 것보다 솔직히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그거 한번 흔들어 준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때 마침 네. 정원호 카드뿐만이 아니라 그때 김민석 카드도 같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같이 흔들어 주니까 좀 판이 좀 바뀌겠네. 그래가지고 된 거고요. 정원호 후보는 그거 잘 이용하셨고요. 워낙 정치인들은 또 그런 거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경선이라는 게 김진애가 이재명 피가 아니야? 나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인데. 그건 저도 뭐 답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는 원칙만 말하니까 제가 응원은 드리지만 대통령은 중립. 아니 네네, 픽이나 이런 얘기는 전 중립입니다. 못합니다. 중립. 아니 근데 네, 이 얘기 중립입니다. 드리고 싶은 게 네네. 대한민국 양궁이 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양궁 선발전이요 기득권이 없어요. 맞아요. 1라운드부터 없어요. 7라운드까지 맞아, 점수 맞아. 다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활을 잘 쏜 사람이 나가니까 세계 1등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쇼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선을 갖다가 뭐 누구 하나 정해놓고 몰아주기 식으로 만약에 하면 그럼 경선의 본령에도 안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경쟁력 차원에서는 세계 무대에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궁 모델을 그대로 이시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봐요. 정원호 후보님도 적극적으로 당에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네. 뭐 이제 자신감 김영배 있게 전 의원이 맞아요. 박주민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시는 거 그거 좋고요. 거기에 이거를 이제 전환을 하려 그러면 김진애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 이거를 좀 다섯 후보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재밌게는 만들어줄 수 있거든. 후보들이 다 내가 딴 동의하면은- 거는 네. 자신이 없어도 재밌게 만드는 거는 자신 자신 있습니다. 있다. 재밌게 재미로 하신다. 승부 보는 재미로 거죠. 승부 본다. 재미봉 재미 아니야. 김진애. 재미나이 같기도 하고. 김진 에너지가 좀 오 AI도 필요합니다. 괜찮네. 재밌게 재미나이로 AI로. 나 진짜. 근데 알겠습니다. 유쾌하긴 하네요. 저희 재밌죠. 교수님하고 또 방송하다 보면 네, 재밌어요. 참 재미가 있어요. 늘 방송이. 재미있죠. 재밌어요. 아니, 네. 그거는 재미봉. 절대 왜 그리고 무슨 왜냐면 저기 저는 네. 제가 뭐 네. 제가 그렇게 토론이든 뭐 대화든 제가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맞습니다. 많이들 오면은 많이 가르쳐 줘요. 왜냐 이거는 좀 고치시고 저거는 고치시고 막 저기 하는데 다들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저도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거든. 근데 딴 사람이 얘기해 주면 다르게 들려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많이 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석 달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또- 훈련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경선 방식을 네. 그 뭐죠?
1차 경선에서 3명 뽑고. 3명 뽑고 거기서 본경선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거 이상해. 그거 왜 그렇게? 저는 좀 네. 이상하게 봤는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이상한 저는 모르죠. 그것도 이제 다 사무총장님이 짜신 걸 텐데 공관위에서 짜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예비 경선을 잘해가지고 네. 봐도 그다음에 결선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위대로 2명 해서. 뽑 해가지고 2명만 과반을 딱 못 해가지고 얻으면. 과반 못 넣으면 결선으로 가는 게 어차피 깔끔하죠, 그게. 예비 경선에서 과반 넣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여간하지 않으면은. 네네네네. 근데 그걸 갖다가 3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여성과 청년이 없으면 거기다 끼워서 넣어서 하겠다. 무슨 깍두기야, 뭐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막 모욕감을 느끼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걸 갖다가 왜 그런 걸 넣어? 저는 전현희 위원님이 난 그런 거 안 받겠다 명확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들어가도 그거 안 받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그것도 몰아주기 위한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요. 네네. 마지막에 경선에 가서 네. 결선에 가서 딱 2명 붙잖아요. 네네. 그러면 막 아우 재밌어. 튑니다. 그렇지, 재밌어요. 불이 그렇죠. 튀고 그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을 놓는 거는 그래야 표가 말하자면 이렇게 딱 그냥 정리되니까. 아니야 표가 아니라 네. 쿠션을 좀 주려고 그러는 거야. 쿠션을 줘서 너무 불타오르지 않게.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불타올라야 되는데. 1대1로 제가 박영선 후보하고 했던 것처럼 제가 치열하게. 송영길 후보하고 했던 것처럼 치열하게 가야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재미와 됩니다. 치열이네요. 재밌게 하면서 치열하게. 치열. 아니 치열해야 좋은, 재밌어. 네, 좋은 말씀. 그건 근데 맞죠. 왜 한 명을 더 껴서 쿠션을 만드냐고. 나는 그거 아주 깍두기 수상하더라고요. 경선 이건 안 됩니다. 어, 네. 깍두기 경선. 아니, 저도 그건 반대입니다. 저도 네, 네. 제가 출마는 이번에 안 하지만 아니, 말씀 들어본 대로 네, 네. 그냥 다 후보에서 컷오프 됐으면 들어온 사람들이 경쟁하고 그 안에서 투표해가지고 1, 2등 뽑아가지고 결선 딱 붙여서 네. 토론 3번 하고 한 네. 방에 딱 결판 내면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난 내가 네네. 이런 게 예. 뭐냐면은 자 그러면 그 청년 후보가 우리 김영남 후보는 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들어갈 수 있다고 쳐요. 음. 여성 후보한테요 그런 네네. 경우에 표가 잘 안 갑니다.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전현희 후보한테는 어차피 오히려 그러니까 재미가 당신은 없어. 어차피 좀 들어갈 거 아니냐 표가 잘 안. 제가 그 최고위원 뽑을 때도 여성 우대 제가 빼라고 그러고 표가 잘 안 놔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해야죠, 그러면 당당하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해야지. 난 이런 게 맞아요. 오히려 여성을 음. 오히려 우대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오히려 차별하는 근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가면은 되거든. 본선 경쟁력도 문제가 되는 문제가 거예요. 사실은. 되는 거야. 너 본선 그렇게 가서도. 해가지고 세 번째 올라와서 된 거 그러니까. 아니냐. 뭐 이런 정당성이 식으로 없지. 가면은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네. 아 참. 주현아님이 답답하시네. 답답해. 하루 여섯 실력으로 좀 하자고. 실력. 신인 영원하는 메시지 제 응원을 보내주셔서 어우,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네요. 님. 왜 근데 이게 원래 실력대로 하면은 가장 경선 잡음이 없는데 네, 왜 그런 이렇게 말이야. 어려운 길을 왜 계속 그럴까? 가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신인 이거는 뭐 음. 의도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이례적일 때는 그 이례적인 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뭐 깍두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럼 모종의 의도가 있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왜 굳이 당 공관위에서 자꾸 만드느냐. 음. 전 이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냥 좋지 않다. 당당하게 가고 떳떳하게 가서 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올려가지고 당에 도움이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상품 만들어서 그렇죠.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뉴 이재명으로 쫙 이제 확장 들어가야 되는데 음.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 어떤 허들을 놓고 내부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 뭐 국민의힘은 이제 복면가왕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고 네. 민주당도 그냥 당당하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골치 아프네요 진짜. 요새 최근에 네. 제가 신인규 변호사를 제가 한번 내 채널에서 네. 칭찬한 적이 있어요. 예,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맞지요? 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네네. 그 왜 정준희 교수님이 얘기한 또 세 가지 워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불쉿이야. 아. 근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언불쉿이라고 하는 그 저기 프랑크포트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쓴 건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뭐냐면 정치권에서 솔직히 일어나는 일이 맨날 남을 가스라이팅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 말은 이거로 하는데 속에는 의미가 달라. 그리고 그거를 상대를 조종을 하려고 들어. 그런 게 불쉿이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신인규가 좋은 건 뭐냐? 말은 많지만 그 사람은 불쉿은 안 한다.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방송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말을 많이 해야죠. 아니 가서 제가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니야 진짜 이건 뭐냐면은 칭찬이라고. 아니 칭찬이라고. 너무 힘들어. 아니 예, 이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자기 그렇죠. 판단이 실수할 틀릴 수 수도 있죠. 있고 실수할 네네. 수도 있고 다 그건 네. 좋은데 네.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안 짓은 한다. 그건 불시선 그걸 안 하는 한다 거지. 이거야. 순수하다는 거지. 김진애도 마찬가지예요. 조미료 안 네, 뿌립니다. 내가 뭐 직설을 하지만 그렇지. 그 문제표현하면 나는 조종을 나는 생각이 이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직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시선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불시선에 강하죠. 근데 두 번째로 강한 게 언론인들이야. 평론가 짜고. 다 판짜고 이거 하고 자기가 실제로 조종하려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종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래가면서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불시선 하지 맙시다. 아니 네. 근데요. 근데 불시시 없는 신인규, 네. 아니, 근데 불시도 없는 김진애.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네, 네, 네. 사실 이게 불시시라는 그런 판짜기가 이제는 잘 안 통하는 게 정보가 너무 열려 있고 국민들께서 맞아. 이제는 결국 국민이 합리자잖아요. 그리고 국민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네. 불시을 하고 판을 짜도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이미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그냥 제 생긴 대로 말은 좀 많지만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제가 주어진 일 인정을 하는구나. 인정하고 말이 사과드려야죠 교수님. 아니, 사과할 거 말이 많을 아니 때는 근데 아니, 그게 실수가 많아요. 그게 제가 갈고리가 달린 말이라고 그러거든. 갈고리 안 끈이 해. 달린 말. 갈고리 안 해. 끈이 달린. 뭐냐면 저는 후크잖아요, 후크. 아냐면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딴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여자들은 그런 말에 많이 저기 돼요. 끈이 달린 말이야. 착하다, 너 착하다. 아 우리 진애 착하지? 이러면서 딴 거 시키는 거야. 딴거 그러면서 이용해서 이제 끈으로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우리를 조종하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거 안 좋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차별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 시키려면 시켜 그냥 말고, 하려면 말란 하고 말고. 왜 나만 시키지 말고 우리 오빠도 시키란 말이야 막 이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 이제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냥 거죠. 할 말은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가 동의하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끈 달린 말, 갈고리 달린 말 이런 불쉿은 안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한동훈 이제 뭐 한동훈하고 장동혁 이 두 사람의 관계 지금 이제 앞으로 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도 좀 논란이 되던데 아이고.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럴 때야말로. 네네. 진짜 아니 근데 텐션 팍 떨어지네. 텐션이 좀 아니 왜냐면 장한 갈등 일단은 얘기하니까 할 말도 없고 그냥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예. 없는 게 관심 자체가 아니 없다. 솔직히 나는 한동훈이요. 네네네. 나는 정말 음. 아니 한동훈은 왜 저렇게 메가리가 없냐. 아니 이럴 때쯤 돼서 했으면은 아니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 당을 만들 저렇게 콘서트 해가지고 2만 명씩 데리고 다니면은 당 쉽게 만들겠건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지 뭘 해가지고 내가 뭐 국힘에 다시 돌아오겠다. 뭐 운운하는 그런 바보가 그게 뭐냐면은 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이거 했다가 또 망하면 어떡해? 야, 보신주의죠, 그렇게 보신주의. 그러니까 장동혁 네가 망해. 그럼 내가 찾을게. 아 이렇게 나는 빈집털이야? 그 유산 빈집이 되면 나는 유산 상속 다툼하는 꼬라지. 네네네. 나는 이미 이런 파산했는데, 거 나는 이게 파산했는데. 그런 게 너무 갑갑해요. 그러니까 둘 다 못마땅하고 장동혁의 그 뭐죠 목사가 목사요. 아니고 아주 전도사 같은 말투에 나 정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악어와 악어새를 적대적 공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공생 관계도 아니고 그냥 적대적인 공멸로 가는 네네. 적대적 공멸 관계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동혁과 한동훈이 직접 싸우진 않지만 대리전을 하거든요. 그 대리전이 누구냐면 배현진. 이번에 뭐 징계하고 뭐 사진 올렸니 많이 하는데 또 법원에서는 배현진 의원 또 손 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럼 장동혁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다시 사유 잡아가지고 또 징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끝없는 공멸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대리전 관심도 없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고리 후크 그냥 여기는 후크 선장들 아니에요 지금 다 서로가 서로를 갈고리 걸어가지고 뭐 서로 귓구멍도 파고 콧구멍도 파고 지금 막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야. 거의 자기들끼리 공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싸움도 수준이 돼야 우리가 중계도 하고 이게 의미가 뭐며 방향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정말 갈고리 싸움은 이제 갈고리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냥 보기 싫다. 이거는 정말. 아무나 이겨도 어. 둘 다 망한다. 둘 다 다 망합니다. 망한다. 이거는 네. 언제 망하냐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도 네. 김민석이 싫으면 그냥 김민석이 싫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가. 솔직하게. 아니 근데 왜 왜 정치를 그걸 하시는 게 갖다가 낫죠, 뭐 이런 걸 정치를. 가지고 출마를 하는 그렇게 게 낫죠. 딴 거 얘기하고 그거는 뭐에 맞지 않고 뭐 아빠 그러니까. 일은 뭐라고. 음. 난 정말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불시십니다. 매일매일
거기도 갈고리 갈고리. 매일매일 불시하는 거. 아 그래서 아니 왜냐면 네. 저도 뭐 뉴스공장 팬이죠.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탄핵 있고 나서 많이 듣고 그랬는데 아니, 기여한 것도 많이 있고. 많이 그거에. 있고요. 당연히 근데 점점 걸러서 듣게 되더니 최근에 와서는 네.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그 재미가 볼시트 재미가 없어요. 아니, 이게 이제 못 듣겠는. 못 듣겠는 듣고 거야. 싶어도 더 어. 들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래요? 점점 불편하게 맞아요. 만들고 예. 나중에는 이해돼요. 불쾌해지게 만들고. 음.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거기다가 뭐 볼시 이럴 수도 없고.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대형 채널들에 대해서 네.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뭐 프로그램 저도 뭐 내려오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음. 댓글들을 많이 쓰세요. 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댓글로 막 의사 표현하는데 네네. 사실 쌍방향 소통이라는 그 좋은 장점을 놔두고 음. 이게 잘 반영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안 고쳐지고 음. 그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정 기능을 좀 잃어간다고 봐요. 근데 그건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화되고 이제 기득권화 되는 건데 뭐 그게 이제 큰 힘에 따른 책임도 더 잘하면 앞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고 어느 힘의 맥스까지 왔는데 자정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들도 이걸 뭐 더 계속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 더 사랑을 더 받는 길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김민석을 싫어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야 뭐냐? 내가. 알게요 뭐냐? 아니, 어떻게 그때 됐습니까? 여론조사 유시민이 싫어하니까 아 그래서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이 95% 싱크라고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해서 네네네. 작년 뭐 꽤 그분 나온 거는 거의 찾아서 봅니다만은 작년 12월부터 이상하게 거기도 하여튼 좀 갈고리 달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기류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나 저기에서 왜냐하면 저는 순간에 아니 저는 좀 그거 이상해. 같아요. 제 뭐, 추측은 네, 뭐 말씀해 유시민 보세요. 작가, 네네네네. 유시민 장관과 김어준 씨 관계까지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네네. 김어준 씨는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김민석 총리나 뭐 이재명 대통령님은 누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조종해서도 안 되고 국민만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 주권 시대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도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뜻만 따라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득권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정치인을 좋아하고 지원해주지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아. 국민들만 바라봐. 올바른 길 가면은 이 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브로커로서 아까 브로커란 표현 브로커로서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인들은 안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제가 제 표현에 의하면은 말을 안 들으니까. 김어준은 자기 손바닥 위에 올라오지 근데 않는 그런 사람은 정치인만 싫어해. 좋아하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김진애를 싫어해. 아, 김진애는 자기 손바닥 위에 안 올라와. 그러니까 조종이 안 되면은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인기도 싫어하고. 뭐 저는 뭐 좋고 싫고의 관계는 아니고 그냥 뭐 어쨌든 아니, 저는 그런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김어준 신인규는 제가 아직 추측하는 그 거예요, 정도로 제가. 올라오지 아직은 아니지만. 않았으니까. 이건 맞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안 부르는 거고. 저는요. 저는 이렇게 저는 말이 많은데 어. 급이 안 됩니다 아직 제가 더 커야 됩니다. 아, 교수님 빨리 키워주셔야지 저를. 아니 김진애 이렇게 솔직해도 도망갔잖아. 되는 거야. 밑에서 도망가. 아니, 제가 요즘에 그 복라인의 우산 속에서 작년 한 해는 제가 따뜻했거든요. 네, 근데 나왔어. 우산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나왔어.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힘들어요. 잘 못 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돼요 안 진짜. 된다고 지금. 슈퍼챗이든 댓글이든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저를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많이 커야 되거든요 앞으로 무럭무럭. 아 근데 전 어쨌든 김어준 씨 네네네. 얘기로 돌아가면 조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불쾌감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것도 김민석 총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빼달라고. 근데 네, 빼는 게 빼달라고. 맞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내가 짜는 판에 자꾸 이렇게 그 오류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듣는 정치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장장님은 부처님이 아니십니다. 이 손바닥 아니 정치를 손바닥 위에 하시면 자꾸 돼요. 올려오지 그분이. 않으면 올리시지 아니 마세요. 이번에 지방선거 있는데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에 뭐 비례대표를 가든 뭐 지역구를 가든 출마를 해서 정치를 하면 문제될 일이 전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판을 짜고 영향력을 강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요, 제가 네네. 꼭 공장장님께 제가 이런 기회에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새 우리 유권자들 또 국민들 여러 정보들과 또 여러 소스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맞습니다.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맞아요. 정말 맞아요. 국민이 하면 그러니까 국민 공장장님 정권 시대. 예.
다른 정치인들이 당신 손바닥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공장장이 전 국민들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맞아요. 김호중 원장이 할 때마다 뭐 이게 무슨 의도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읽히는 아셔야 거예요. 돼. 그러니까 이제는 다 공- 읽히고 있습니다. 공장 주권 시대가 어. 아니라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는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는 곳이지 거기서 주권을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정치인을 길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김어준 씨의 행태가 과거에 뭐 국민들이 이제 정보가 많이 적었을 때는 뭐 과거에 조선일보도 판짜지 않았어요? 조선일보가 뭐 밤의 최고위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지금 댓글 보니까 공장장님이 뭡니까 이러고 얘기해. 제가 다시 할래. 네, 말씀하세요. 김어준, 호칭이. 혼자 잡고. 아니 근데 이제 김어준. 프로그램 야, 이름이 팀장 공장이니까. 김어준의 손바닥 위에 정치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국민들의 손바닥 위에 김어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김어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저도 아니 그 우리 팀장님 그거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 한 번만 좀 맞아. 띄워주시면 빨리 띄워야 돼요. 아니 그렇기 맞춰야 때문에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제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 정말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저기서의 정당은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당 혁신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네. 뭐 대의원 가입도 많이 해주셔서 더 올바른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고 저는 김어준 씨는 김어준 씨가 할 수 있는 역할 국민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그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저는 나라를 위한 길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비 있습니다. 아, 원래 회비. 당연하죠. 원래 당연히. 알겠습니다. 가입 좀 해주실까요? 아 저도요? 저도 오셔도 됩니다. 들어가도 되잖아. 아, 마음으로. 이거는 마음으로 응원해. 다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정당이 소리예요? 아니잖아. 정당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 공무원만 아니면 공무원이세요? 아니 곧 공무원만 될 아니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제가 또 되신다. 직설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준회원들은 한 3,000분 되시고 네. 저희가 이제 돈을 내면서 활동하는 대의원분은 이제 지금 한 300분 네. 정도 맞네, 돼 그래도 있습니다. 많이 나쁘진 돼 않네. 있네. 네. 나쁘진 더 않네. 늘려가려고 합니다. 상반기 500명까지 저희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걸 왜 배제하십니까? 꿈이 현실이 돼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좀 김진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김진애 여기 들어가면은 저기 뭐 팬은 괜찮으세요? 팬은 그렇죠. 되게 근데 좋겠다. 가입은 아니, 다 상관없어요. 아무나 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그만두셨어요? 아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시대요. 민간위원장 나 월급도 안 줘. 아 월급도 안 줘요? 왜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아니 또 대통령께서 해달라고 하는데 정보가 또 너무 뭐 많이 안 한다고. 너무 아니, 많이 왜냐면 나갔는데. 활동비만 주는 거예요. 민간위원장. 민간위원장은 활동비만 조금 줘요. 남들은 또 월급 받는 줄 알아. 맞아. 그래도 장관급이니까. 장관급이셔. 그렇죠. 장관님. 아유, 김 급이면 장관님. 뭐 급은 아무 소용이 없어. 장관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렇지. 급은 장관급인데 다른 장관이 무시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월급이 나오는 장관이고 월급이 안 나오는 맞아. 무시하는군요. 아니 무시하지 아, 않습니다. 무시하진 국민들이 않죠. 다 우리 아니 김진애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당연하죠. 나름대로는 이제 그리고 제가 인플루언서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무시하지를 못하죠. 네, 저는 뭐 우리 교수님 저한테 응원 드립니다. 저는. 그다음에 제가 만나면 또 다 재밌게는 해드리잖아. 그럼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볼쉿 없는 신인규. 아유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11시 10분이 됐습니다. 신인규가 또 가야 됩니다. 맞아요. 바쁜 갑니다. 신인규가 또 아유, 딴 데서 네네. 털어야 되기 아, 때문에 또 털어. 가야 됩니다. 자꾸 털수록 더 잘해요. 오늘도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이거 하면 여기서 처음 털었으니까 요거 가지고 또 더 가서 검증되죠. 자, 다음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네네네. 서울시장 선거 네. 추가 공모 네.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본선에 지금 석 달이나 남았으니까 네.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넓혀 주시기에 이번 주말에 우리 저기 델리민주에 가셔서 많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진애 의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김진애 장관급 위원장님과 신인규 일반 변호사 함께 또 저도 진행을- 대표입니다. 대표. 정바세 대표인데. 알겠습니다. 정바세 대표. 또 앞에 일반자를 붙이시. 정말 변호인 중에는 꼼꼼하게 붙이시. 우리 정바세 일반 대표. 교수님, 일반 네, 교수님. 일반 교수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저는 내일 저녁에 6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소신봉이 되니까 확실히